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이혼 얘기는 아니고 이제 생활 법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께 법률 지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생활 법률 시작합니다. 자, 일단 오늘 이 시간은 그 방송에 나온 주제를 또 여러분께 알려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KBS ETV의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 이제 고정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인철의 모의법정이라고 또 영광스럽게 또 제 이름을 달아서 이제 방송 하나의 코너예요. 그래서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근데 요일이 매주 다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매주 이제 그 순차적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이인철의 모의법정 검색하면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7시 40분 정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마다 이제 하니까 여러분 꼭 시청해 주시고, 아주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 많습니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죠? 네, 오늘의 주제는 가족 간의 금전거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이 가족 간의 금전, 뭐 부부, 뭐 가족, 형제, 부모, 자식 간의 금전거래가 이제 많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이 가족 간의 금전거래 실제로 재판까지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가족 간에는 그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범죄도 안 되죠. 그걸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친족 상도례라고 들어보죠. 친족 상도례가 뭐죠? 가족 간에는 사기나 절도, 뭐 이런 횡령 이런 죄를 처벌하지 않는다. 왜 처벌하지 않을까요? 가족 간에는. 네, 가정의 일까지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그렇죠. 예전에 이제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제 로마법부터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법이 사실 예전부터 올라가면 로마 아시죠, 여러분? 로마에서 시작한 법이에요. 로마법,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영미법, 유럽, 뭐 대륙법, 이게 딱 이제 근원이 있는데, 하여튼 그 가정 내의 그 사건은 가정 내에서 해결해라.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뭐 이제 어르신이 이제 뭐 딱 불러놓고 이제 혼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법이 사실 관여를 최소한 하는 게 맞아요.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게 맞죠. 하지만 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법이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 같은 경우, 예전에 가정폭력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거 가정 내에서 해결하시 이랬지 않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가정폭력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개입해줘. 경찰 도움 받을 수 있죠. 뭐 소송에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죠. 그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인데 왕래도 안 한 가족이다. 뭐 정말로 불효자가 갑자기 와가지고 막 돈 훔쳐간다. 부모님 돈 훔쳐간다. 부모님이 너무 괘씸하다. 처벌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친척 간에 뭐 사기를 칠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배신감이 크고 피해가 큰데, 그걸 다 처벌 못한다? 저는 이 법을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손질할 필요가 되지 않았나. 물론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가정에서 해결하는 게 맞지만, 정말 악의적인 범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가족이라도 어떻게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어쨌든 현행법상으로는 가족 간에는 처벌이 안 된다. 자, 그러면 끝이에요? 법적 구제를 전혀 못 받아 형사처벌 안 받으면 끝이에요? 아니, 민사는. 민사는 할 수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형사처벌하고 민사재판은 다른 거예요. 근데 같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고소하면 다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에요. 고소한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처벌해주세요. 그걸 처벌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뭐 이 사람이 나를 때렸다든지, 뭐 협박을 했다든지, 돈을 뭐 뺏어갔다든지, 이걸 처벌해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의 국가기관이, 경찰이 이제 수사해서, 검찰이 기소해서, 법원이 이제 유죄 판결 내리면 교도소에 이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 그게 형사처벌이죠? 나는 근데 그게 목적 달성한 거예요? 뭐를 받아야 돼요? 피해배상을 받아야죠. 이 사람이 가지고 간 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민사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랑 민사랑은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족 간의 범죄는 처벌하기 어렵지만 민사소송 얼마든지 가능해요. 뭐 돈을 편취했다, 돈을 사기를 쳤다, 그러면 그 사람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민사소송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민사소송 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홍의사. 증거 입증하는 거. 증거. 그렇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왜 더 증거가 중요해요? 가족 간에, 일반인 간의 돈 거래는 혹시 차용증이 없다 하더라도 뭐 돈이 갔으면 이 사람은 꼭 갖고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가족 간에 돈이 갔으면 어떻게 돼요? 차용증이 없으면. 그냥 준 거다. 그냥 준 거다. 우리 가족 간에 그냥 도와주는 경우 많잖아요. 부모가 자식 도와준 거다. 형제 간에 도와준 거다. 그래서 이제 입금증만 가지고 그래서 부족한 거예요. 은행 입금증만 가지고. 근데 가끔 어떤 분이 은행 입금 제가 할 때, 거기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친척한테 돈 보낼 때 친척한테 돈을 꿔준 거, 이렇게 이제 그 인터넷 뱅킹이나 폰 뱅킹에 쓸 수 있잖아요. 그 글자를 8글자로 쓸 수 있죠. 친척에게 꿔준 돈, 뭐 이렇게, 뭐 아니면 뭐 동생에게 뭐 꿔준 돈, 이렇게 8글자 내로 써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증거가 돼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돼요? 그 기록이 남았는데, 꿔줬다고 내가 썼는데. 거래 내역으로 되기 때문에 증거로 제출은 가능한데 이제 그 상대방 측에서 또 반발할 수가 있겠죠. 합의되지 받은 사람 인정.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무슨 기록이 남잖아요. 차용증 같은 것도 기록이 남잖아요. 근데 예를 든 거예요.
차용증에 이제 다 쪄가지고 다 이제 쓴 다음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그걸 도장 안 찍어. 차용증도 안 쓰려고 그래. 그러니까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자기가 차용증을 다 쓴 거야. 그리고 자기 이름 쓰고 자기 도장만 찍었어. 이게 증거가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해되죠? 누가 써야 돼요? 차용증 누가 쓰고 누가 도장 찍어야 돼요? 상대방이 써요. 각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잘못하니까 아내가 남편이 맨날 이제 술 먹고 늦게 들어오니까 이제 남편이 각서 쓰라니까 안 써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대신 각서 쓴 거야. 그리고 뭐 남편 잘못했으니까 아내가 사인했어. 인정이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항상 각서, 차용증 이런 거는 상대방, 의무자가 써야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내가 뭐 돈을 꿔줬다. 상대방이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한 사람, 돈을 꿔간 사람이 어떤 서류를 써야 돼요. 각서나 차용증이나. 왜? 그래야지 나중에 그 사람 상대로 네가 이거 쓰지 않았느냐. 증거가 된다. 그래서 인정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내가 100날 쓰면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아, 그거 내가 쓴 거 아닙니다, 판사님. 이거는 저 사람이 마음대로 쓴 겁니다. 꾸민 겁니다. 나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 안 되는 거예요. 통장 입금도 마찬가지예요. 입금할 때 내가 썼단 말이에요. 내가 꿔준 거. 그럼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아, 그거 네가 쓴 거지. 내가 인정한 거 아니야. 네가 마음대로 내가 그냥 투자금인데 아니면 내가 오히려 돈 받을 건데 네가 마음대로 쓴 거잖아. 인정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다른 증거하고 입금증만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입금할 때, 차용할 때 우리가 이자를 받죠. 이자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꿔줬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이자 받기로 했어요. 그럼 상대방이 이자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상대방이 보낼 때 이자라고 써달라고 요청하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자를 보낼 때 거기 이자라고 썼다. 그러면 증거가 돼야 안 돼요, 그거는? 되죠. 왜 돼요? 상대방이 쓴 거기 때문에. 의무자가 인정한 거기 때문에. 의무자가. 이제 이해되셨죠? 카톡이나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른 증거 없을 땐 카톡 문자가 다 증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뭐 내가 언제 갚을게, 뭐 이자는 뭐 얼마 줄게, 뭐 고마워. 친구가 쓰면 그게 증거가 돼요. 카톡하고 문자도. 근데 내가 카톡으로 문자는 나만 보냈는데 친구는 묵묵부답이다. 그러면 증거가 돼야 안 돼요. 대답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녹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이혼 사건 할 때도 다른 증거 와서 녹음해 오세요. 그러면 이제 알았습니다. 녹음해 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내분이 이제 남편한테 이제 몰래 녹음하면서 당신 뭐 예전에 뭐 술 먹고 늦게 들어왔고 뭐 나 때렸고 다 잘못했잖아. 남편이 근데 아무 말도 안 해. 묵묵부답이야. 그리고 다음날 가져요. 변호사님, 제가 이제 어제 녹음해서 증거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요? 들어봅시다. 들어보니까 이제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이게 무슨 이유가 아내분이 이거 보세요. 남편이 아무 말 안 했다는 거는 인정한 거 아닙니까? 부인했으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한 거 인정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맞아요? 왜 안 돼요? 상대방이 아무 말 안 했는데. 아예 그냥 반응 자체를 하지 않았기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묵묵부답인 거는 그거는 인정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예전 당신 때려서 미안해. 그렇게 인정하는 게 나와야지만 인정되는 거죠. 아시겠죠? 명시적으로 나와야 돼요. 서면이든 녹음이든 문자든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인정해야만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뭐 가족끼리 뭐 차용증, 뭐 친구끼리 차용증 쓰기 어려우니까 그런 문자라든지 카톡, 뭐 녹음 이런 게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부부끼리는 어떨까요? 부부끼리 예를 들어서 뭐 통장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돈을 주고받는데 부부끼리 돈을 주고받는 거는 대여예요? 뭐 준 거예요? 어떻게 볼까요? 실무에서는? 부부끼리는 그냥 공동의 돈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준 거라고. 그렇죠. 대부분 특히 부부끼리는 돈이 주고받았을 때는 그건 대부분 징여라고 봐요. 그냥 생활비로 준 거라든지 도와준 건지 징여라고 봐요. 정말로 부부끼리도 근데 돈을 끌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부끼리도 차용증을 써? 차용증 써야 돼요. 차용증 써서 증거 남겨야 돼요. 물론 이제 부부가 안 갚는다고 나중에 이제 민사소송에서 돈 갚으라고 소송하면 일반인 사건보다 좀 어렵긴 해요.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아내는 차용증을 써도 그건 징여로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물론 엄격하게 말하면 차용증 쓰면 민사소송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돈을 이제 꿔줬다. 아니면 아내가 남편 돈을 꿔줬다. 근데 이혼 재판을 하게 됐어. 그러면 그 차용증을 가지고 이혼 재판에서 재산 분할을 청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민사소송을 해야 될까요? 이게 애매하죠. 이혼 사건은 이제 가정법원 관할이고 차용증이 있어서 민사소송하는 건 가정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 관할이에요. 그래서 뭐 서울중앙법원, 뭐 서울 서부지방법원 이렇게 각 관할법원 민사소송하는 거고 가정사건에서 이제 그 차용증을 근거로 꿔달라는 거를 뭐 받아달라 이런 건 아니에요. 엄연히 다른 사건이잖아요. 관할법원은 다르고. 그럼 부부끼리 차용증이 있어요. 근데 이혼하게 됐다. 그러면 이걸 재산분할로 청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돈을 꿔준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 명의로 다 지금 재산이 있다. 아니면 민사소송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송을 일단 각각 제기했다가 나중에 병합을 신청해서. 둘 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근데 제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뭐 일장일단이 있어요. 두 개 다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민사 판결을 받고 또 이제 이혼 재판에서 이제 재산 분할도 받고 그게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이게 번거롭잖아요.
사건을 2번 해야 되고, 그럼 변호사 비용을 2번, 뭐 변호사 입장에서는 좋을까요? 사건 2개 하니까.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번거롭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일단 가정법원에 그냥 하세요. 가정법원에 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 할 때 이 차용증을 이제 그 입증 증거를 내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판사님. 제가 이 사람한테 1억 원을 꽂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 명의로 지금 5억 원이 있으니까, 제가 재산분할을 받는데 제 기여도를 좀 높게 인정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래서 아내가 기여도가 50%면 50에다가 플러스 제가 이제 차용증 받고 꽂은 것도 같이 감안해 주세요. 그럼 물론 그게 다 100% 인정은 안 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당 부분 인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사건, 한 사건으로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에서 내가 따로 1억 원 판결 받아도 어차피 재산분할 할 땐 그게 같이 이제, 혼합돼 가지고 판결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성의 측면에서 일단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물론 뭐 가정법원에서 만약에 재산분할을 좀 부족하게 받다 그러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부부간에 네. 남편이 아내 몰래 빚을 진 건데요. 네. 그렇다면 아내가 또는 뭐 남편이 상대방이 네. 이 빚을 갚을 의무가 있나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것도 이제 혼동하시는 게, 남편이 무슨 뭐 큰 사고 쳤다, 아니면 아내나 뭐 자녀가 큰 빚을 지고 왔다. 그래서 뭐 빚쟁이들이, 채권자들이 막, 당신 아내니까 책임지시오. 당신 자식이 잘못했으니까 부모가 갚으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가족, 자녀나 뭐 배우자가 진 빚을 다른 가족이 책임져야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그냥 명의인의 책임으로.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명의자가 책임인 거예요. 이제 우리 법에서는 뭐든지 명의자가 소유자고 명의자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도 명의자가 소유자고, 부동산 실명제죠. 금융도 명의자가 이제 소유자고, 금융 실명제도 반대로 채무도 마찬가지예요. 금융권에서 남편이 남편 명의로 채무를 줬으면 남편 책임. 아내가 아내 명의로 뭐 카드 대출 받았으면 아내 책임인 거예요. 그 돈을 뭐 이제 가정생활 썼는지 나중 문제고, 1차적으로는 금융사에서는 그걸 돈을 누가 썼는지 어떻게 합니까? 도장 찍고 채무 대출 계약 쓴 사람한테 갚으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책임지고. 근데 이럴 수가 있겠죠. 아내가 이제 남편을 위해서 대출 받아준 거예요. 남편 사업장은 필요하다고. 그래서 아내가 뭐 신용이 좋으니까 대출 받아서 남편한테 이제 줬어요. 근데 남편이 안 갚아.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억울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명의는 자기가 받았지만 쓴 거는 그쪽이 쓴 거라는 걸 입증을 해서 이혼 재판에서 재산분할 때 그거를 감안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도 예전에는 사실 채무만 많은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듯이 억울한 사건이 있잖아요. 상대방 배우자를 위해서 정말로 채무를 줘서 돈을 줬는데 상대방이 갚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분할로 상대방 빚을 떠안는 그런 판례가 이제 나왔어요. 대부분 판례가. 그래서 그걸 소명 입증하면은 상대방한테 채무를 이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주의점이 있어요. 이 원칙적으로는 이제 상대방이 이제 명의자가 이제 책임지고 상대방한테 책임을 질 수가 있는데, 가끔 이제 부부간이나 이제 가족 간에 몰래 이제 인감도장이나 이제 신분증 가져가가지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나 모르게 그냥 대출을 연대보증 쓰거나 그럴 경우에는 내가 잘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인감도장이나 신분증 관리 잘 하시고, 만약에 상대방이 그런 위조했다 그러면 빨리 위조죄를 고소해야 돼요. 고소하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면 채무에서 이제 면제될 수 있는데, 그게 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인감도장이나 신분증 관리는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이 가족 간에도 이제 분쟁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뭐 금전거래 분쟁, 여러 가지 분쟁이 있는데, 이 가족 간에도 사실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정말로 가족 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는 역시 증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이라든지 뭐 가족 간에 차용증이 어려우면은 문자라든지 톡, 이게 이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부간에 이혼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배우자를 믿고 어떤 금전을 이제 대여해준 경우에도 항상 입증 자료를 잘 남기시면 나중에 재산분할 이혼할 때도 여러 가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2인 체험에서 생활법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